40년 만에 물가 급등으로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 빚이 1년 만에 1,000억 달러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3대 신용평가기관 에쿠펙스가 틀린 신용점수를 제공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국 고속도로 50마일당 한 곳에 전기차 고속 충전소를 신설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최초로 캔자스주 유권자들이 여성 낙태권을 폐기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거부하는 선택을 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남부군 사령관들의 이름을 도로명에서 제거하고 있는 버지니아 펠백스 카운티가 이색적인 도로명 변경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40년 만에 물가 급등으로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올 6월 말 현재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8,900억 달러로 1년 만에 1,000억 달러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가와 유가는 급등하고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휘발유나 먹거리 등 생필품들을 사지 않을 수 없는 미국민들이 결국 신용카드 사용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2분기인 6월 말 현재 8,900억 달러로 급증했다고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1분기에 비해 석 달 만에 460억 달러, 5.5%나 급증한 것입니다. 특히 1년 전에 비하면 1,000억 달러, 13%나 급증해 20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들은 기존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기도 했고 새 카드를 만드는 경우도 급증해 신용카드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났습니다. 올 2분기에 새로 발급된 신용카드는 2억 3,300만 개로 2008년 불경기 때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불경기일 때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져 카드 빚이 대폭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연속 금리 인상으로 신용카드 평균 이자율도 20% 안팎으로 급등하고 있음에도 신용카드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인들은 유가와 식품값을 포함한 물가 급등에도 실질 소득과 저축은 계속 줄어들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으며 카드 빚을 늘려도 상품과 서비스는 예전보다 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민 소비 지출은 5월에 0.2% 증가한 데 비해 6월에는 1.1% 증가로 대폭 반등했지만 대부분은 소비가 늘어서가 아니라 유류와 식품 가격의 급등으로 더 지불액이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됐습니다. 미국의 근로자들은 6월에 시간당 임금, 근로소득이 연율로 5.1% 올랐지만 같은 달 소비자 물가는 9.1% 급등으로 더 악화되는 바람에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 4%로 오히려 줄어든 셈이 됐습니다. 미국인들은 아직 팬데믹 2년을 거치며 정부 지원과 절약을 통해 2조 5천억 달러를 저축해 놓고 있지만 물가 급등으로 저축분을 꺼내 쓰고 있어 구매력은 매달 줄어들고 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미국민 소비자들의 바잉 파워가 6개월 내지 9개월이면 소진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 경제에 허리케인으로 몰아닥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미국의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한 곳인 에쿠펙스가 수백만 명에게 틀린 신용점수를 제공하는 바람에 주택 모기지나 자동차 융자, 신용카드 개설 등에서 거부당하거나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하는 피해를 입혔다는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에쿠펙스 측은 소규모 이용자들만 해당되고 이미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회사는 5년 전 1억 5천만 명의 신용정보를 해킹당하는 바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어 이번에도 상당한 피해를 입혔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퀴펙스, 익스피리언, 트랜스유니언 등 미국의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은 미국인들의 신용 거래와 재산, 페이먼트 납부 기록 등을 토대로 300점부터 850점 사이의 신용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주택 모기지와 자동차 융자, 신용카드 개설 등 신용 거래 시에 요청해오는 희망자들의 신용 점수를 렌더 측에 보내 신용 점수에 따라 거래를 거부하거나 높은 이자율을 물리게 하고 있습니다. 3대 기관 중에서 2억 명이나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에퀴펙스가 또 한 번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에퀴펙스는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3주일 동안 수백만 명의 틀린 신용 점수를 금융회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3일 보도했습니다. 한 대형 은행의 경우 이 기간 중 통보받은 희망자들의 신용 점수에서
18%나 틀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8포인트의 격차가 났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한 자동차 융자 회사의 경우 이 기간 중에 회신받은 신용점수의 10%가 틀렸으나 평균 25포인트나 차이가 났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심지어 크레딧 기록과 점수가 없는 사람의 경우 700점 이상이라고 통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에퀴팩스가 보내온 틀린 신용점수를 보고 낮은 점수이면 각 렌더들은 모기지와 자동차,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했거나 높은 이자를 물렸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에퀴팩스의 틀린 신용점수를 통보받은 금융기관들에는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들도 포함돼 있고 소규모 융자기관들과 카드 발급사들도 많이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전국 모기지 프로페셔널 측이 지난 5월 이상한 점을 먼저 발견했고 6월에 에퀴팩스 측이 인정하고 이번 사태를 일으킨 코딩 문제를 고친 것으로 밝혔습니다. 에퀴팩스 측은 이번 에러로 피해 입은 고객들은 소규모라고 주장했지만 이 회사 측은 5년 전인 2017년 큰 파문을 일으킨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의심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퀴팩스는 지난 2017년에는 1억 5천만 명의 신용정보를 해킹당하는 바람에 CEO가 사임하고 무려 7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배상금 등을 물었던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에퀴팩스의 틀린 크레딧 스코어로 피해 입은 미국인들이 잇따라 등장할 수 있어 파문이 계속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이 5년간 50억 달러를 투입해 전국 고속도로에 50마일당 한 곳에 전기차 고속 충전소를 설치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연방정부는 각 주정부에 관련 예산을 내려보내 한 곳의 충전소에 20-30분이면 고속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를 4개 이상 설치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미국은 2023년에는 새로 판매되는 미국 내 자동차의 절반을 전기차가 차지하도록 유도한다는 정책을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작업에 나섭니다. 연방정부는 사회기관시설 확충법에 따라 배정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예산 75억 달러 가운데 고속도로 설치 예산 50억 달러를 각 주정부에 내려보내 본격적인 충전소 건설 작업을 벌이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각 주정부의 전기차 충전소 건설 계획을 마감하고 정밀 심사를 벌여 9월 말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5년 동안 75억 달러를 투입하는 전기차 충전소 건설 예산 가운데 50억 달러는 고속도로 충전소 설치에 쓰도록 배정하고 25억 달러는 지역사회 공용 충전소 건설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고속도로에는 50마일 간격으로 한 곳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또한 고속도로 출구에서 1마일 안에 위치시키도록 규정해 전기차들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손쉽게 충전소를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50만 곳을 신설할 전기차 충전소에는 한 곳당 고속 충전기 4개 이상을 설치해 동시 신속 충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고속 충전기로는 20분 내지 30분 안에 완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충전기로 전기차를 현재 완전 충전하는 데는 8시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회사들의 전기차들이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한 규격으로 통일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테슬라는 자사 전기차 전용 충전소와 충전기를 다른 회사 전기차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에 드는 비용과 결제 시스템들도 엇비슷하게 만들어 운영키로 했습니다. 이어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모바일 앱을 개발해 가동시켜 전기차 운전자들이 어느 충전소가 이용 가능한지 고속 충전 요금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게 서비스하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초당적으로 승인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법에 따라 연방자금 75억 달러를 투입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에 걸쳐 각 주정부에 내려보내 미 전역에서 고속 전기차 충전소 50만 곳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0년에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을 전기차가 차지하도록 만드는 정책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를 활성화해서 급등하는 휘발유 등 유가를 진정시키고 화석 연료 사용과 대기 오염을 줄여 기후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초로 캔자스 유권자들이 여성 낙태권을 폐기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거부하는 선택을 해서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캔자스 유권자들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가 연방 대법원 판결과는 달리 여성 낙태권을 제한 또는 금지하지 못하도록 주민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대법원이 6대 3의 보수 우위 구도로 바뀌며 여성 낙태권, 총기 규제, 환경 보호 등 진보 이슈를 뒤집는 판결을 내리자 미국에서는 최초로 공화당 우세 지역인 캔자스주 유권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캔자스 유권자들은 2일 실시된 예비선거에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가 연방대법원 판결대로 여성 낙태권을 제한 또는 금지하려는 수정안을 새해 1월 확정하는 데 찬반을 묻는 투표에서 반대 60%, 찬성 40%로 거부했습니다. 공화당 우세 지역인 캔자스의 유권자들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가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하지 못하도록 주민 투표로 선택하고 나선 것입니다. 캔자스 유권자들은 이번 예비선거에서 90만 명 이상이 투표했는데 이는 2018년 중간선거의 예선 투표자 47만여 명보다 거의 2배나 많이 투표장에 나온 것입니다. 캔자스 유권자들의 이번 선택은 아무리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삶을 극도로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는 낙태권 등 권리와 이슈에 대해선 표심으로 거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캔자스 유권자들이 연방 대법원의 여성 낙태권 폐기 판결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미 전역으로 파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50년 만에 여성 낙태권을 보호해온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는 결정을 내린 후에 미 전역에서는 거의 절반으로 반분돼 낙태를 제한 또는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성문법 조항으로 낙태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주민들의 뜻을 직접 물은 캔자스 주민투표에서 공화당 우세 지역의 보수 유권자들임에도 공화당 주의회에게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놀라운 표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성 낙태 옹호 단체를 비롯한 진보적인 시민단체와 민주당 진영은 이번 캔자스 주민들의 선택으로 레드 스테이트들에서도 연방 대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낙태권을 보호하는 조치들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지나치게 보수화된 연방 대법원이 유권자들의 삶과 권리를 크게 제한하거나 금지시키려는 판결을 옹호하는 공화당 후보들을 대거 낙선시키게 할 수 있다고 보고 고무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유권자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대부분 낙태 제한에 반감을 표시할 수 있고 총기 규제와 환경 보호까지 겹쳐 11월 중간선거에서 대거 투표장에 나와 선거 판도를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에 불과하고 경제가 어려울 때는 집권 여당이 중간 선거에서 참패해왔지만 이번에는 연방 대법원이 여성 낙태권, 총기 규제, 환경 보호 등을 뒤집는 판결을 내려 여성과 진보 유권자들의 결집으로 참패를 모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남부군 사령관들의 이름이어서 도로명을 바꾸기로 한 펠팩스 카운티 내 두 주요 도로들의 새 이름이 단순히 29번과 50번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펠팩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리 하이웨이와 리 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의 도로명을 다른 사람들의 이름으로 바꾸는 대신 간략하게 29번과 50번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해 9월 중순 결정키로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전쟁의 패전 사령관들의 이름을 도로명에서 제거하고 있는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가 이색적인 도로명 변경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번 국도의 페어팩스 구간에 붙여진 리 하이웨이와 50번 국도의 리 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의 도로명을 바꾸려고 1년 이상 검토해오다가 막판에 단순 도로번호로 명명하는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9대 1의 표결로 리 하이웨이는 현재 도로번호인 29번으로, 리 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는 50번으로 바꿔 부르는 방안을 집중 검토해 9월 13일 차기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슈퍼바이저들은 리 하이웨이와 리 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에서
두 남부 사령관들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의 이름으로 변경하는 대신 현재도 널리 불리고 있는 단순 도로 번호만 명명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방안이 9월 중순 페어팩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서 채택되면 마지막으로 버지니아주 교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확정됩니다. 이 두 주요 국도에서 두 남부군 사령관들의 이름이 제거되고 29번과 50번 도로 표시만 남게 되면 비용이 덜 들고 혼돈을 겪지 않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두 도로에서 리 장군과 리 잭슨 장군의 이름을 빼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꾼다면 도로 이정표와 표시 등을 수정하는데 10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는 들 것으로 추산해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29번과 50번 도로로 바꾼다면 100에서 200만 달러로 낮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년이나 검토해오며 일반 주민들의 설문조사까지 실시했던 페어팩스 카운티 도로명 변경 태스크포스에서는 거론되어 온 후보 이름들에 널리 알려진 인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9번 도로에서 리 하이웨이를 대체할 후보들로는 카디널 하이웨이, 랭스턴 하이웨이 또는 블루바드, 링컨 더글라스 하이웨이, 페어팩스 하이웨이 등이 있습니다. 50번 도로에서 리 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의 대체 후보들로는 유니티 하이웨이, 페어팩스 블루바드, 블루 앤 그레이 하이웨이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